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2020년 후반기에 강하게 시장을 주도했던 그 테마라 한다면은 결국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그리고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마지막 날 어, 증시에서는 역시 테슬라 관련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자, 이런 종목도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이 중에 매매해 볼 만한 타이밍을 준다면은 한번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DIC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현재 그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자, 이 박스를 돌파하고 난 뒤에 크게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상한가를 여러 번 치고 올렸다가 한번 이렇게 훅 누르고 난 뒤에 그 뒤로부터 이제 이런 주가의 흐름들이 이렇게 정리되면서 진정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옆으로 좀 흐르면서 다시 재상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어, 신풍지하하고 사실 이거하고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흐르는가를 한번 봤을 때, 자, 우리가 이때를 한번 기억을 하죠. 자,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이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르고 움직였는데, 자, 이때가 굉장히 강하게 5일선을 타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점스러운 자리에서, 자, 나름 이제 거래가 좀 터트려지면서 이전에 거래 터진 만큼 터트려지면서 음봉이 크게 나오죠. 이때가 마이너스 29%, 그리고 이때도 마이너스 30%, 하한가가 두 번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한가가 나올 뻔 하다가 마이너스 25% 잡다가 그 다음에 올려내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양이 좀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박스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움직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더 밑으로 이렇게 이 추세를 타면서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 그 D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려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무너지면서 끝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좀 더 횡보를 하면서 다시 위로 이전 고점을 한번 터치를 하러 갈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밑으로 깨지면서 떨어지는 것보다 다시 한번 여기서 횡보하다가 전 고점까지 한번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봉을 한번 볼게요. 그렇다고 이런 종목을 무조건 잡아라, 이건 아니죠. 당연히 어, 나에게 맞지 않는 그 급등하는 종목이 나는 맞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제 매매를 하지 않아야지 그게 맞겠죠. 자, 자, 이렇게 흐르다가 지금은 조금씩 저점을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조금씩. 좀 더 가까이 볼게요. 근데 이게 저점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 지금 현재 보는 거는 이제 5분 봉상인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5분 봉상에서 이런 추세를 살짝 만들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올려내는 그런 모양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면은 전 여기서도 한번 슈팅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돌파하는 자리를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겠죠. 이전에 움직였던 이 주가 흐름들 봤을 때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추세스러운 이런 그 저점 올려내는 자리를 무너뜨리면은 다시 한번 또 좀 저점을 올리는 이런 그 자리를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게 사실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급등과 급락이 무서운 자리, 이런 자리를 왜 매매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또 오를 때는 또 시원하게 또 오르기 때문이죠. 자, 대략 이쯤에서 한번 슈팅 살짝 나와도 전고점까지를 만약에 이제 친다면은 40%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그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테마가 이제 걸려 있는 이런 종목들일수록 우리가 좀 타이밍만 준다면은 단기로도, 단 뭐 하루 동안 그 오버나이트 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낼 수 있는 구간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DIC보다는 좀 못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장주를 항상 건드려라, 이런 말을 하죠. 네, 그렇게도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가 흐름입니다. 자, 이런 것들 볼 때 우리가 이제 예상컨대 어, 대략 이렇게, 자, 저점을 계속 고점을 떨어뜨리다가 이 고점을 돌파하니까 강한 슈팅이 나왔고,
지금 이만큼 지금 떨어졌는데, 이전에 이제 저점에 이 저점 박스에 이제 상단이에요.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었던 자리에서 지금 현재 돌려졌습니다. 이게 곧바로 V자 반등을 가면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가라는 법은 없죠. 그래 가라는 법은 없으니까 항상 한 번 더 누를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좀 더 보유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런 그 거래가 계속 들어오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를 한다면 여기는 저점을 잡고, 자, 한 번 더 이렇게 좀 눌러지는 자리를 기다려야 되겠죠. 최소한 26,000원 정도 깨지는 자리는 항상 기다렸다가 좀 잡는 그런 매매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분봉을 한번 보니까 한번 급등 만들고 난 뒤에 현재 지금 잡아주는 자리를 대략 이렇게 잡아주고 있죠. 자, 이 자리 25,000원 자리가 지금 가장 이제 바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올려내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주가를 봤을 때 가장 이제 좀 여유 있게 마음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두드리고 올리고 난 뒤에,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박스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박스를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려내서 박스를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아래로 깨진다기보다 위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올려가는 이 정도가 이게 크게 올라가든 작게 올라가든, 근데 보통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파동을 그리면서 쭉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라니까, 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자, 여기도 크게 높은 거 아니거든요. 28,800원 정도 두드리면서 올려내는 자리, 혹은 이 밑에서 올려내다가 여기 고점까지 아니더라도, 자, 요렇게 움직이는, 자, 요런 박스를 만들어도 여기서 이제 돌파한 자리, 이런 자리도 한번 매매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그 주가 흐름이나 봤을 때는 살아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이 자리를 저항을 맞고 하는데 올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은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이제 눌림목을 잡는데, 얘는 한번 올렸다가 많이 떨어졌죠. 자, 이런 자리는 한번 이 박스 구간 한번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화신과 이제 화신 전공 이 두 개를 저는 이제 좀 봤어요, 장중에. 아무래도 이제 느낌은 화신 전공이 조금 더 세다라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자, 오랜 이 매물대 굉장히 오래됐죠. 이 매물대 굉장히 오래됐고, 이 매물대 돌파하고 난 뒤에 계속 지금 5일선을 터치하지 않고 이 안에 지금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윗꼬리도 크게 치고 다시 떨어졌어요. 이게 과연 매물을 소화해내는 어떤 하나의 과정일까? 아니면은 여기서 누군가는 물량을 많이 털어냈는가? 그거는 시간을 지나봐야 사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꼭지들, 그리고 여기 많이 만들어진 이 꼭지들이 사실은 저항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토 매물대를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장중에도 이렇게 보면은 고가까지 13.7%까지 올랐다가 마무리는 1% 상승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장중에 이제 10% 이상 나면은 좀 이렇게 수익도 조금 챙겨 나가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종목 보니까 윗꼬리가 굉장히 강하죠. 윗꼬리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돌파하는 것도 물론 돌파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로 보신다면 이것도 사실 보유한 분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겠죠. 네. 제가 보는 관점은 결국에는 이렇게 두드리다가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할 것 같아요. 1,900원 정도를. 근데 이제 어디까지 이제 얘가 눌려주느냐, 과연 이 이전 그 두드렸던 자리, 이게 꼭지와 저항과 지지가 될 만한 자리, 여기까지는 줄 것인가, 다시 한번 더 줄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1,700원 정도 이렇게 밑으로 깨졌을 때, 이때서 한번 이렇게 1차적인 매수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2차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500원 정도, 뭐 이런 자리, 혹은 이 시가에 거의 다 밑에까지 다 떨어진 이런 자리, 1,500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열어두고 우리가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강한 매물대죠. 근데 이 자리를 또 돌파하면 또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런 자리는, 자, 박스권에서 이제 1차 상승 옆으로 횡보, 2차 상승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화신은 조금 약해요. 화신은 조금 약합니다. 이전에도 이제 이런 고점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매물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한번 두드렸고요. 자,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좀 더 미끄러진다면은 바닥 이제 1차 바닥 만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미끄러져서 이전에 이제 저항이 많이 되었던 자리 한 3,000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자리는 좀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이제 매수를 자리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자리니까 거기도 한번 열어두면서 매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그 테슬라 이런 관련주들이 한번 이렇게 단봉으로 움직이다가 한번 거래가 크게 폭발하면서 이전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난 뒤에는 굉장히 이렇게 아래 위로 이 급등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매매를 한다면 이 종목 매매를 한다면은 첫 번째 지금 나온 이 저점은 여기에요. 4,000원 이하.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저점은 대략 한 4,100원 정도입니다. 지금도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더 눌러줘서 이전 저점까지 한번 눌러진다면은 이때도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5분봉인데 5분봉도 한번 봅니다. 한번 보고 한번 급등하고 난 뒤에 이 주가는 이 분봉상의 주가로 봤을 때는 자, 이 자리가 계속 박스를 만들면서 옆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략 이제 4,430원 그리고 바닥에서 하나, 둘, 세 번 그리고 이전에도 또 여기서 한 번 더 찍었었죠. 그래서 이런 많이 두드렸던 이 박스권 자리를 잘 우리가 공략한다면은 매매가 가능하겠죠. 제일 좋은 자리는 아무래도 이제 4,430원이나 이런 그 이전에 이 고점들 이런 매물대 저항을 딱 돌파할 때 이때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윗골을 크게 치고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이 박스 안에서의 매매가 저는 좀 좋은 그런 매매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를 올려내면 자, 돌파할 자리에서 올려내면 전 고점까지 한 14%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우리 산업이랑 우리 산업홀딩스는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자, 5분봉, 분봉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막판에 훅 꺼졌어요. 거래가 좀 동반됐습니다. 그런데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그 급락이 크게 그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을 만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이 고점, 역사적인 52주 고점은 이 자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또 고점, 그리고 그 밑에 고점, 대략 뭐 이런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한번 이제 눌림목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눌림을 줄 때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여기를 채우면서 시초가 이렇게 채우면서 이렇게 갭으로 날아간다면은 따라잡는 매매는 좀 이렇게 우리가 따라잡는 그 불나방 매매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따라잡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일단 거래는 1,840억이 터졌습니다. 거의 그 시가총액보다 조금 모자라게 많이 터졌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다시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눌러진다면 이전의 고점이었던 이 지지가 되고 저항이 많이 되었던 자리 대략 2만 1,000원에서 2만 한 500원 정도 사이까지 만약에 눌러진다면은 이때도 좀 싸게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밑에서 좀 눌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자리를 주어진다면 저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세원도 좀 걱정은 했어요. 근데 걱정은 했는데 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다가 자, 이 자리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두드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뾰족 튀어나온 것도 있어요. 보면 꼭 이게 동화 약품처럼 이렇게 한번 급등하고 다시 이렇게 눌러지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일단은 선을 한번 그어 놓고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결국에는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밑에서 충분히 바닥을 이제 뒤지고 난 뒤에 계속 여기 보시면은 계속 두드리죠. 또 밑에 눌렀다가 두드리고 만약에 얘가 이제 음봉이 다시 나오더라도 결국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다시 두드리면서 돌파하는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그렇게 100% 나온다고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주가 흐름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만약 음봉이 나온다면 여기서는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왜 그 조금 더 확신을 조금 더 50%에서 51%, 55% 조금 더 이렇게 확률을 더 많이 가진 이유는 결국 이 바닥권에서 세 번의 바닥을 지지했다는 것과 이 바닥권에서 거래가 상당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거래가 1450억 작은 거 아니거든요. 시가보다 훨씬 더 많이 터졌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좀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 그린텍도 보시면은 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지금 보여지죠. 한번 큰 고점 만들고 난 뒤에 그 아래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박스의 그 횡보 이런 자리가 보입니다. 살짝 이 지지했던 자리를 깨고 저항 맞고 다시 또 눌러졌지만 곧바로 올려냈습니다. 이게 개미 털기에 가깝다 보통 우리 그랑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완전히 깼다가 이렇게 올려내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했을 때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가 보이면 우리가 한번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지금의 그 자리는 자, 올리고 눌렀다가 올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저항의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전 고점 이 자리가 대략 많이 두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도 많이 두드렸고 많이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지가 되고 있죠. 14,500원이 지지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1차적으로 한번 매매를 해볼 만하고 만약에 눌린다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바닥이 될 만한 자리를 깨고 한번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도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한번 눌러지면은 여기서도 이제 한번 매수 가능하죠. 이 자리 많이 두드렸던 자리 이 자리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자 거래가 여기도 뭐 크게는 아니지만 좀 꽤 터졌어요. 이 거래를 경신하는 이전에 이 박스 동안 거래를 경신하는 1년치보다 강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위로 방향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 박스 구간에서는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15,000원 이하 그리고 13,500원 이 사이에서는 한번 모아보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부 마그네틱은 윗골을 주면서 마지막 날 굉장히 크게 터졌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TV에 있는 많은 경제 그 뉴스 전문가들 뭐 이런 하는 분들이 대보 마그네틱을 전부 다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기술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눌러진다면 여기서는 좀 사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시 위로 돌리면서 아마 이 윗꼬리를 채울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깔끔하게 좀 짧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인테크도 계속 여기서 지금 현재 박스를 만들면서 계속 위로 올리려는 그런 의지가 보여집니다. 자, 이전에 이 바닥권이죠. 이 바닥권이 지지가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전제를 두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된다면 자, 이전 고점이 이런 자리가 또 매물대거든요. 여기서도 매물대인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올리고 난 뒤에 여기 박스를 그리면서 껄떡껄떡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난 뒤에 계속 이런 식으로 껄떡껄떡 되면서 이런 박스를 만드는데 얘는 밑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가 2200억이 터졌어요. 시총보다 높은 그 거래량이 여기서 밑에서 터졌기 때문에 자, 이 박스에서 모아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만약 이 박스 중간쯤에서 고점까지 30%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현우산업도 이미 이제 얘는 돌파가 나왔죠. 이전에 이게 이 두드렸던 이 고점 자리를 돌파하고 난 뒤에 지금 이 박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더 눌러질 수도 있어요. 눌러져서 이전에 이 고점스러운 자리 이 자리를까지 한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하고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면 한 3,300원 이쯤에서는 한번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저하고 같이 이제 보기만 했는데 굉장히 그 주가들의 위치 움직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들은 좀 작심하고 한번 잡아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 저희들은 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테슬라 관련주 정리해 봤습니다. 동동영화였습니다.